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3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다우가 1.4% 올랐고요. 나스닥이 0.67% 올랐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2% 올랐었고 다우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오늘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 또 AI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특히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우가 1.4% 올랐는데 얼마 전 그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가 추가 금리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한 후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며칠 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83%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변한 것은 처음 본다라는 것이 시장 투자가들의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에서는 이걸 이용해 갖고 산타랠리 가능성까지도 제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나오는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할 거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빈 해시시라고 국가경제위원장이 차기 의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도 자기가 의장으로서 가장 유력하다, 뭐 스스로 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케빈 해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스티브 마린이 연준 이사가 된 것처럼 백악관에 있는 인물들이 연준으로 진입을 하는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크리스마스 전 발표 예정이라는 것도 스콧 벤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발언한 것을 보면은 뭐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요즘 근래 아시겠지만 AI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또 화두죠. 얼마 전에 알파벳에서 제미나이 3를 발표했는데 이게 또 시장 분위기에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M7을 제외하고 엔비디아하고 AMD는, 그러니까 M7은 모두 올랐는데 엔비디아와 AMD는 빠졌습니다. 장중에 7% 이상 넘게 엔비디아 하락했고요. 마지막에 말해서 2.6%로 줄이고 끝났습니다. H20라고 해서 H200인가요? 200라고 해서 H200, 이게 중국의 뭐 수출 가능성 뭐 제기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지만 일단 상승에는 제한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어요. 0.2%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0.4% 증가를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반밖에 안 됐고요. 전달의 0.6%에 비하면 또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연준에 좀 도움이 안 되죠. 연준도 소비라든가 이런 쪽에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생산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다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소매 판매가 나빠졌기 때문에 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또 고용의 문제는 전부 다 관세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 부분을 이제 금리 인하로 이렇게 해소해보겠다 생각을 해서 연준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연준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또 존 윌리엄스, 미셸 부만, 그렇죠? 스티브 마린 4명이 지금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8명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분위기가 갑자기 커졌다 그래서 100% 믿기는 좀 부담스럽다. 근데 사실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 공급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는 그 달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달러를 공급하지 않으면 달러 부족을 해소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 미국 그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하면서 달러 블랙홀이 되는 상태고요. 또 AI 투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이 채권 발행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존이 17조 정도 채권 발행하고요. 메타플랜도 또 오라클도 전부 다 채권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달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해서 자금 조달을 좀 용이하게 해주고 또 달러를 공급해 주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고용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의문점입니다. 전 물론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원인과 결과가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원인 해결법을 금리 인하로 해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지금 주가를 견조하게 받치고, 그렇죠? 또 고용의 문제, 인플레이션을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주가를 막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뭐 그런 것은 맞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르지 않을까,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맞는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저도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좀 해보고 있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일 연속 와서 20일선까지 올라왔습니다. 20일선까지 올라온 모습이죠. 60일선 이탈했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올라오는 흐름이고요. 나스닥도 지금 20일선까지 올라왔습니다. 60일선에서 20일선까지 사이 움직임이 보입니다. 3일 연속으로 강세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번 장대 음봉을 줬던 부분을 메워준 거죠. 다우도 나스닥도 결국 음봉을 메워주고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경우에서는 또 미국 시장이 약 10%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도 있는데 어느 것이 답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엔비디아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엔비디아가 갑자기 오늘 힘을 못 씁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늘 새벽이죠.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요. 종가 마이너스 2.5%, 아까 말씀드렸던 끝났는데 엔비디아가 시장 주도주로서의 위치가 갑자기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어떤 흐름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는데 환율이 여기에서 1465원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1465원. 어저께 본장에서 1472원에 끝났거든요. 장중에 77원까지 갔었고요. 지금 1466원, 그러니까 한 10원 정도 밀렸습니다. 어저께 환율이 상승해서 주가를 못 올렸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요즘은 사실 환율과 주가가 아무 상관이 없었던 부분도 생각한다면 그것도 아닐 수 있는데요. 어쨌든 환율이 여기에서는 일단 7원 이상 밀렸고요. 시장에서는 1480원이 넘기면 국민연금이 소방수로 뭐 등장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외환당과 국민연금, 뭐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번 사자 뭐 협의체를 구성해서 뭐 환율 방어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통화사업밖에 없죠. 연준이 도와줘야 되는데 연준이 도와주지 않고 있어서 환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시장 일각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미국 투자를 많이 해서 달러 유출이 커서 그런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나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환율이 오늘 여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일선 이탈하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월봉상으로는 이게 웬만해선 꺾일 수가 없는 차트거든요. 제가 최악으로는 1670원, 1730원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간다 안 간다 보장은 못해요. 기술적으로 최악에 갔으면 거기까지는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부는 1480원 이제 방어력을 가지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전에 작년에 4월 1일 날 1480원이 7원이 꼭지였기 때문에 여길 너무 심리적인 부분이 이제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전 개인적으로 자율에 낚여야 되고 오히려 지금은 달러를 더 회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답을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환율이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가 어저께 3일 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미국은 3일 연속 오는데 우리는 3일 음봉이 나왔는데요. 어제도 코스피가 급격하게 올라서 2.6%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가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857일까지 밀렸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뒷심부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또 반대 매매도 좀 추리되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또 어저께 수급적으로 보면 수급이 없었어요. 어제 수급이 이렇게 없는 건 좀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 기관의 매수 이렇게 확실하게 선이 구분됐잖아요. 물론 이것도 구분이 됐지만 뭐 아예 금액이 없습니다. 외국인 40억, 기관은 300억 매수, 외국 개인은 뭐 270억 매도, 선물 없고 뭐 이런 매매를 저는 어저께 처음 봤습니다. 요 근래가 아니라 거의 몇 년 사이에 이런 매매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시장 주도자 입장에서는 서로 방향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 뭐 이런 해석도 좀 되는 상황이죠. 특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 3일 연속으로 흔들렸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갈지 안 갈지 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하고 AMD가 사실은 밀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나
시장에서 선방하는지 아니면 그 종목 외에 다른 종목에 방어를 하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